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어떤 대체적인 가치나 미래에 대한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아니 그러면 이게 정말 그렇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어떤 화폐 능력이 있다면 그럼 국가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렇죠.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원화로 돌아가고 있고 정확히 말하면 미국 달러화의 어떤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때려잡을 거다 비트코인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네. 그렇지 않은가요, 저자님? 맞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샀는데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정말 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전 낮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분산되어 있고 고칠 수 없고 이런 건 다 맞는데요. 네. 지금 그 질문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는 것은 우리가 네.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추론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교정하고 싶은 게 있어요. 튤립 버블처럼. 보통 사람들은 화폐가 한 시대에 하나의 화폐 체제라고 믿어요. 그렇죠. 뭐 옛날엔 그 뭐 파운드, 달러. 인류 역사에서 그랬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는 작은 사회에 관찰해 보면 되는데요. 네. 화폐지 시스템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창했던 게 일본의 에도 시대예요. 일본의 에도 시대 화폐를 보면 동쪽은 그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에도를 중심으로 동쪽은 금화를 썼어요. 그 다음에 서쪽 지금 뭐 교토나 이쪽은 중국하고 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화를 썼어요. 중국이 은본위제였거든요. 그쵸. 그래서 양쪽 이쪽은 금화, 이쪽은 은화예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각 번들이 있잖아요. 네. 각 번들은 종이돈을 썼어요. 화폐를 발행하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에도 시대 때 뭐가 번창했냐면 그러니까 일본은 그걸 믿는데 그러니까 근대화가 서구에서 온 게 아니라 자기네가 있었다고. 은행제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미찌 은행이나 이런 게 시작이 그 환전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금하고 은을 환전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쓰는 돈이 다르니까. 그렇죠. 정확한 저울로 환전해 주는 신용이 필요하고 각 번에서도 종이돈을 썼으니까 그게 위조인지 아닌지 봐서 금화나 은화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조그마한 일본에서도 수십 종의 돈이 동시에 쓰였어요. 그럼 달러의 시대를 산다고 우리는 하지만 그렇죠. 각 국가와 지역별로 가면 각 달러 말고도 쓰는 자기들 화폐뿐만 아니라 로컬이 있죠. 로컬도 있다. 네, 그런데 비트코인 로컬은 아닌데 달러 시스템에 의한 로컬 화폐들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은하나 금화를 기준으로 한 번들의 이제 종이돈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은 금이나 달러의 지위하고 비슷할 거예요.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달러가 공존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워요. 미국이 정말로 비트코인을 다 때려잡을 수도 있겠지만 공존하는 모델로 갈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건 진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두운데요. 네. 실제로 역사적으로 지금 이 시스템, 미국에 의한 달러 기축 시스템에서도 오랫동안 미국 바깥의 화폐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유로 달러입니다. 유로 달러요? 네. 유로 달러는 이제 언어의 혼란인데요. 네. 유럽하고 관련이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로도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유로 달러? 유로 달러는 심지어 달러도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름이 유로 달러예요? 1960년대, 50년대부터 런던, 시티 오브 런던이라고 해서 런던의 한 지구인데 네. 거의 자치지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네. 시티 오브 런던이라고 부르는데 이 금융 자치구예요. 이 런던의 금융 자치구의 은행들이 소련과 중국의 달러 예금을 받기 시작했어요. 소련과 중국이 달러로다가 무역을 하면 달러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쵸. 그들도 무역을 하니까. 네. 근데 이거를 미국의 관할이 되는 은행에 넣으면 미국이 동결해 버릴 것 같아. 그쵸. 이번에 푸틴 동결하듯이. 뺏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딘가 봤더니 19세기에 제국주의하면서 신뢰를 지켰던 영국 은행이야. 쟤들은 돈은 안 떼먹더라. 그렇죠. 영국 국가는 모르겠는데 영국의 은행들은 신뢰를 지켜. 그게 또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의 은행들이 만든 자치 시인 시티에 있는 은행에다가 소련하고 중국이 돈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재밌잖아요. 영국은 파운드를 쓰잖아요. 그렇죠. 영국의 파운드인데 이건 달러잖아요. 영국 은행에 있지만 네. 영국의 육지에 있는 은행일 뿐이죠. 네. 그러니까 영국의 본원 통화에 안 들어가요. 아.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관할권이 없는 은행에 있는 달러 예금이란 말이에요. 달러지만. 그쵸.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을 안 받아요. 쉽게 말하면 연준의 이자율 영향을 안 받아요. 아. 연준의 이자율을 발표하면 연준의 이자율이라는 게 바로 그 리저브에 대한 벌칙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중앙은행에다 돈을 맡겨야 되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자율이 퍼져나가는 건데 시티 오브 런던에 있는 그 달러 예금은 여기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죠? 그쵸. 그렇게 모인 걸 유로 달러라 그래요. 그 유로는 이제 영국을 말하는 거고 달러는 진짜 달러였는데 여기에 오일머니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오일머니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네. 이제는 프랑, 엔화가 다 쓰여요. 아, 유로 달러처럼 그렇죠. 유로 엔화, 유로 프랑 그렇죠. 시티 오브 런던에 모이는 거기서 엔화로 들어간 들어간 거 마르크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게 국적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의 규제를 받지 않은 동문치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은행 바깥에 있는 명동 사채 시장이 네. 국제적으로 생긴 거예요. 아, 사채인데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나 욱설덜하냐면 네. 사실 우리가 학자금 대출인 전세 대출이나 모든 이자율의 기준 이자율이 많은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연준의 이자율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아니에요. 아닌가요? 리보 금리예요. 리보 금리가 뭐냐면 런던에 있는 은행들이 네. 서로 빌려주는 일일물이라고 하는데 뭐 일주일도 있지만 그거의 금리예요. 그걸 매일 발표합니다. 리보라고 해서. 그걸 발표하면 그거에서 스프레드로다가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잘 몰랐어요. 교과서에 돌아간 게 아니고요. 네. 실제 상인들이 돌린 돈이 유로 달러예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교과서로 배우거나 책으로 배운 이 정통적인 어떤 달러 화폐의 그 어떤 유통 시스템 외에 굉장히 거대한 역의 그런 화폐 시장이 있다.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얘가 더 지배적일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그 유로 달러의 최대 예금주들은 국가 중앙은행들이었고요. 그리고 대출을 받는 것들도 국가들이었어요. 야, 이게 뭔가 막 갑자기 혼란스러워지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구멍을 놔두고 딴 걸 공부한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욕조 안에 코끼리라고 하거든요. 욕조 안에 코끼리가 있는데 그걸 안 보고 네.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조금 달리 보자면 말씀해주신 이 유로 달러, 이 어떤 전통적인 전산망 시스템이 없는, 이 관할이 없는, 이거는 사실 익명성 혹은 누군가가 내 거를 통제하는 거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태생적으로. 그렇죠. 예. 그럼 저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비트코인으로 뭐 자산을 빼돌리려는 그 느낌이 확 오거든요, 갑자기. 그렇죠. 예. 이걸 대체할 수도 있다고. 그렇죠. 그 시장을 대체합니다. 근데 이 시장이 엄청 크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장난 수준이 아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시장이 엄청 컸는데 정보통신이 막 발전하면서 국가들이 계속 그 시장을 관할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가져가고 싶죠. 그렇죠. 회의도 여러 번 하고 막 했는데 그때마다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각 국가들이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이게 합의를 못 하다가 최근에 텍스 해븐이 규제 받는다 이야기 들으셨죠? 네네. 구글이나 이런 데가 막 그런 역에다가 뒀는데 이제 맞아요. 같이 공동의 법인세 때리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아일랜드가 반대 그런 거 있잖아요. 법 만들고 네.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하고 무관하게 이렇게 쪼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티 오브 런던이 지금 쪼였어요. 몇십 년 전부터. 그리고 스위스도 다 명당 까기 시작했고 압력이 들어오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그죠. 국가의 압력을 아무래도 제도권은 그렇죠. 못 버티죠. 그러면 그런 역의 금융으로 먹고 살았던 스위스하고 시티 오브 런던은 다른 대안을 찾겠죠. 그걸로 다 잘 꿀 빨고 있었는데. 그렇죠. 금고였으니까. 네. 다른 대안 뭘 찾을까 애들이. 익명성이 있고 누군가가 수사를 하더라도 뺏어갈 수 없고 증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 건 모르겠지만 미국의 연준의 영향을 안 받고 어쨌든 그다음에 고객을 보호할 수 있고 어디에 돈 떴을까요 이들이? 비트코인 떴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해가 되네요. 네. 왜냐면 이거를 저는 전통적인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달러나 어떤 원화를 이걸 대체할 수가 없으니까 사기야 라고 봤는데 사실은 이쪽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 매춘이나 카지노나 도박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인류 역사가 이것과 같이 왔죠. 그죠. 뭐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현실을 들여다볼 때는 늘 양지만 보면 안 돼요. 음지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음지라고 규정한 것들이. 네. 그리고 이 음지가 양지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양지도 음지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이 둘을 다 관할하고 있는 것이 건강한 인식이에요. 근데 이 음지를 다 장악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국가사회주의라고도 부르고 인베디드 리버럴리즘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정보통신하고 AI 도움을 받아가지고 국가임이 너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청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상주의인데. 양지로 다 끌어내자. 그렇죠. 그래서 스위스가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동결했잖아요. 스위스가 푸틴 자산을 동결했거든요. 그거를 우크라이나에 재건에 쓰게 하라고 그랬어요. 스위스 입장에서는 250년 된 전통이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고객의 고객 보호. 돈을 팔아먹어라. 그렇지. 정치적인 어떤 선택을 하라라는 거죠. 근데 너무 압력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음지가 필요하겠죠. 세상은 그런 거니까. 그렇죠. 그게 없어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요. 명동사채 시장이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손해도 보고 자살도 하고 했지만 엄밀하게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또 기업이 필요할 땐 쓰기도 했었고. 왜냐하면요. 아무리 기준금리가 2% 3%라 그래도 그거를 받는 사람은 특권층이고요. 대부분은 그거에 스프레드 받아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은 필요하고. 지금 당장 뭐 부동산 떨어져서 난리인데 내가 어떻게 이 1, 2년만 버티면 된다고 하면 뭐 정말 법적 이자 최고치를 내더라도 2390이고 뭐 대부업체 가듯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긴 있죠. 인식이 안 좋을 뿐. 우리나라 삼성이 그 런던 시티에다가 사무소를 운영했었어요. 급전을 땡기려고. 유로 달러의 급전을 땡기려고. 그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도 그런 걸 했군요. 그럼요.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 지금 최고 기업이 70년대 80년대 전 세계 매서 보면 중소기업이잖아요. 신용 있는 중소기업. 그렇죠. 그러니까 해가지고 급전 땡기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갚아야 일주일 만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갚기 때문에 무위험이죠. 그렇죠. 꺼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꺼갖고 또 갚아요. 돌려막기. 그게 되는군요. 예. 돌려막기. 일주일짜리 금리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카드 돌려막듯이. 네. 그 안에 어떻게 벌면 되니까. 그래서 연리가 얼마 되냐면 40% 되는 거예요. 40%. 근데 그거를 써서 또 키워냈군요. 대단하네. 근데 만약에 이더리움이나 이런 데서 은행을 바이패스하고 40%의 연리를 줄일 수 있다라면 그걸 나머지 크라우드 펀드한테 다 돌려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10%만 가질게. 그렇죠. 나머지는 너희들이 가져. 그렇죠. 그럼 이게 또 투자가 또 그렇죠. 내 비트코인 오르는 거 말고 비트코인으로 이자를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실제로 지금 신용장 팩토링이라고 하는데 신용장 복리가 20%예요. 은행은 그냥 3개월짜리 어음을 돌려서 20%를 슈킹합니다. 가져갑니다. 우리한테는 근데 예금 얼마나 줍니까? 예금이자. 뭐 요즘 다시 올랐다 또 떨어져서 뭐 3% 이 정도 주죠 지금. P2P 금융용을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은행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정말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 국가 시스템을 우회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적 기회도 만들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기 때문에라도 어떤 내재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내재 가치가 있는 건 아닌데 내재 가치가 있다고 믿으니까 내재 가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금융에 대해서 몰라요. 금융 DNA가 없는 나라인데 비트코인을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게 홍콩, 시티 오브 런던, 그 다음에 스위스, 저지 이런 여객입니다. 눈을 바로 떠버린 거죠. 야 이거 우리가 원래 했던 거보다 좋네. 그렇죠. 이제는 더 다른 국가에 간섭 안 받아도 되는. 강대국들이 맨날 까라 그러거든요. 고객 명부 까라고.